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시장 바람을 보면서 요즘에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시시각각 바뀌거든요. 월요일장만 해도 이제 상승으로 가나? 가나보다 싶었는데 어제 바로 쭉 빼버렸죠. 이렇게까지 내려갈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반등이 나올까 싶다가 장 초반에 또 밀리는 거 보고 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구나 싶었거든요. 다시 또 낙폭을 좀 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코스닥이 낙폭을 좀 많이 줄여내는 모습, 코스피는 멀찌감치 상승으로 그쵸. 돌렸고요. 오늘만큼은 랭킹쇼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양대 증시 다 플러스로 돌아가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코스피가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빨간불이 확실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또 삼성전자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었던 게 장중에 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플러스권 확실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보신다면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만큼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 함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바이오 종목들에서 이렇게 좀 바통 터치가 나온 네. 걸까요? 장 초반에만 해도 올리더니 금세 또 뱉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듯 하고요. 이 와중에도 그런데 아직까지 비만 치료나 뭐 맞아요. 치매 치료 여러 가지 몇몇 종목들의 한정에서는 강한 모습들을 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지금 현재가 어떨까요? 자, 불안하시다면 바로 종목 진단 남겨주시죠.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상담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수익이 잘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상담을 좀 보고 싶은데 요새 네.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시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 전화 그리고 채팅창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네. 이제 제가 슬쩍 미소를 지었던 게 왜요? 채팅창을 미리 슬쩍 봤거든요. 왜요? GS킴님께서 창호에코님 눈 좀 깜빡이세요. 무서워요. 눈을 잘 안 깜빡이세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고백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제가 이른 아침에 9시쯤에 그 공식 브리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데 네. 중간에 쉬다 올 때가 좀 많아요. 오. 그것도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바로 이 회사 주변에 카페에서 잠깐 커피 마시고 이렇게 의자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다가 네. 옵니다. 그러면 점심도 먹었겠다. 비몽사몽하다가 올 때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쯤 되면은 졸린 티 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여러분 캐치를 하시는군요. 앞으로 제가 그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유난히 네. 좀 눈을 많이 깜빡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둘이 같이 붙여있으면 네. 좀 웃길 것 같긴 하네요. 게다가 제가 눈 깜빡이면 약간의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오. 제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한때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눈 깜빡임이 너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깜빡이지 좀 마라. 그때는 뭐 병이 있는지 모르고. 네. 그래서 나도 깜빡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겠네? 이 생각을 갖고 몇 년 동안 그 강박이 좀 있었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티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까만색이 말씀해 좀 주셨고요. 무서움을 유발한다는 설라님의 왜요? 채팅창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검은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보통 흰색 와이셔츠만 고집하시는 네. 남자 앵커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검정색을 너무 좋아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검정색만 입고 오고 싶은데 그러면 보기에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가끔 입어보는 시도 정도로 네.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현님 눈 안 깜빡이면 안구 건조증 생겨요. 오? 저 진짜 안구 건조증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런 원인이 또 있던 건가요? 예상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당깨님, 네, 제 동생도 아직 잘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포풍주씨님, 100kg 엽기 15회를 드는 남자, 15회까지는 아직 안 들어봤는데. 지금 몇 회요? 100kg이면 10개는 뭐 총 너끈하게 듭니다. 네.
그렇죠. 자, 밀가루꿀을 섭서님, SK바이오팜, 그리고 따상님, 리가캠 바이오까지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완두콩님께서는 네오셈.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고요. 닉네임 너무 예쁜 이름이시네요. 이첼리님, 이첼리님. 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오늘 뭔가요? 주제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다이어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 그 이유는 오늘도 비만약 테마가 또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어제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비만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이 위고비가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다 보니까 대란이죠.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를 직구하는 걸 금지하겠다라고 오.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술을 할래, 약을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이제 대다수가 나 위고비 처방받을래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위고비 관련된 종목들도 잘 지켜보고 다이어트를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 뭘까요, 과연? 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이게 얼마 전에 했었던 설문조사 결과죠? 맞습니다. 지난 14일에 했다고 하는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혼란스러울까봐 미리 그래요?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윤재커는 여성분이셔서 네. 이 설문이 그냥 뭐 끄덕끄덕 할 수 있거든요? 남성분들에게 이 질문 물어보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아니, 다이어트면 다이어트가 한꺼번에 빠져야지.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도대체 어딨어? 남자들은 당연히 이 생각부터 해요. 그렇다면 네. 없음을 체크해 주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기관이요. 네. 지방 흡입을 전문으로 하는 맞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분들의 응답 비중이 많을 수밖에 높았겠죠. 없죠. 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렇다고 힌트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남자 여자 좀 나뉘어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고도비만을 네. 좀 앓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제로 진행한 결과니까 그 점만큼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집중도가 여자 설문자들의 집중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굴은 안 빠졌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확실히 사람마다 달라요. 그 얼굴 살이 빠지면 갑자기 여기 푹 패이면서 굉장히 뭔가 없어 보이는 소위 말하면 그런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있긴 있는데 네. 저도 좀 살 빠지면 얼굴부터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좀 고민되는 건 네. 살이 0. 몇 킬로만 쪄도 얼굴부터 전 또 붙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네. 다이어트를 하면은 얼굴 살만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부위는 사실 빠지길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딱 진짜 얼굴 살은 정확히 쫙쫙 빠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은 많이 좀 나뉠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허벅지, 허벅지? 그래요. 이거 근데 허벅지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리는 많이들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남자분들도 근육은 챙겼으면 좋겠지만 지방은 허벅지가 다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보통 어때요? 지방이랑 근육 같이 빠지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도 심지어 다리에 근육도 뺐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지가 안 들어가거나 바지가 좀 예쁘지 않게 입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의 경우에는 이거는 여성분들 한정 아닐까요? 지금 설라님께서 채팅창에 네. 올려주신 게 여성분들은 같은 마음 1위는 말 못해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아마- 왠지 이쪽으로 쏠림이 있지 않을까? 여기 그렇죠. 옆에 왜냐면 보이죠? 남성분들이 저 가슴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남자분들도 네. 그러네요. 빠져야겠네요. 남자분들 중에 빠져야죠. 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 요즘에 특히 많은 그 흔히 여성형 네, 맞아요. 가슴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남자들의 경우에 저게 안 맞을 것 같고 엉덩이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남녀 다 해당되지 않나요? 저도 엉덩이는 안 빠졌으면 좋겠었거든요. 저는 엉덩이 좀 빵빵한 게 좋아서. 이게 남녀 불문하고 네. 엉덩이가 너무 꺼져 있으면 맞습니다. 그 바지 입었을 때 조금 뭔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쵸, 그게 좀 그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거죠. 그냥 뭐 없냐. 그냥 다 빠져야지. 이러신 분들도 그렇죠. 많죠. 아마 없음도 네. 상위권에 랭크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빠지면 다 빠져야 된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런 응답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오늘 전부 공감이 되긴 해서 이 순위를 정확히 맞춰보기 상당히 쉽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채팅창 좀 볼까요? 은영리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상영님, 남성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온다니. 그런데 그거는 허벅지 근육에서 나오는 거겠죠? 살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지방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님 오셨고, 드가자님, 호걸님 등등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얼굴 네. 얘기가 많습니다. 얼굴이 그러게요. 빠지면 가엾은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걱정해주고 계시네요. 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뒤로 하고요. 종목 진단 출발해 볼게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은 이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인데요. 우와, 저 이거 보면서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오늘만 본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진짜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놀랐던 종목인데 오늘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솟구치죠?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나온 종목입니다. 펜트론 보겠습니다. 자, 펩트론 아니고 펜트론이죠? 펜트론? 자, 펜트론은 9,600원에 10% 비중인데요. 이제 걱정 끝?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펜트론이 얼마 전에 바닥 찍고 반등하기 전에는요, 올해 3,000원대. 1월부터 주가를 거의 70% 넘게 주구장창 밀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시절을 이겨내더니 네. 9월 10일 3,000원 저점 찍고 나서는요, 지금 거의 오늘 9,0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3배입니다. 네, 정말 주가 반등이 말도 못하게 빠르죠. 게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마지막 피날레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 매수가까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지가 싫어요님께서는 많이 올라왔음에도 이거 팔까 말까 고민이 지금 너무 되시는 거죠. 자, 최병훈 전문가님 바로 질문 드릴게요. 펜트론입니다. 이거 최근에 주가 반등이 너무나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안 됐거든요. 매수가까지 마냥 좀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욕심내지 말고 파는 게 좋을까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식은 손해났다가 이익 났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매수할 때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단기적인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이 적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매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리면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앞으로 좋아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다수 물려도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회복할 기업인지 아닌지 주식인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먼저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의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펜트론은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은 2차 전지 이제 리드탭이죠. 리드탭에 검사하는 장비. 리드탭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셀에 양극 언거인데 양극에서 이제 전기를 내보내는 그 단자를 필름이나 이런 거 싸거든요. 싸가지고 이렇게 절연시키는데 그 절연시켜서 하면 거기에 이물질을 묻어주고 얼룩이 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량품을 불량이 아니라 이제 검사해서 이제 잡아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셀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검사 장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장도 지고 하면 결국은 그래서 초기 아직은 이제 수익은 이제 그전에 이제 반도체가 좀 좋을 때는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상장한 지가 보시면 22년도니까 장이 겁나고 안 좋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요 장이 막 22년도 10월에 글로벌 장이 바닥권이 완전 폭락해서 그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것도 374달러에서 6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왔을 때였기 때문에 70% 빠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났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익이 할 때 고평가로 상장한 건 아니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700억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요 정도라면
천억도 안 되는 800억짜리였으니까. 그런데 이익이, 영업이익이 그 정도, 한 80억, 50억 이렇게 내던 회사였으니까 고평가는 아니었잖아요. 그 내려갔다가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 24년 장이 좋고 양극재도 좋고 할 때 어쨌든 양극에 나오는 양극재가 좋으면 양극에 배터리 만들고 하면 수혜가 되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계속 이제 올라가려면 업황이 계속 좋든지 아니면 이 회사 자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좋게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차전 업황이 나쁘니까 또 반도체 업황도 물론 반도체가 좋다고 그러지만 이쪽에 있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관련된 장비도 이쪽도 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반도체 빠지듯이. 물론 2차전지도 많이 빠졌지만 반도체 빠지고 2차전지 빠지고 그럼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제가 여기 상장할 때 적정 주가 정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가 적정 주가인 거죠. 4, 5천 원이. 그래서 이제 호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이 회사를 방문해서 장비 검사장도 보고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새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이 보고 기술력 인정 좋으면 나중에 공급 계약을 하겠죠. 그런 호재도 같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은 사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 때 이미 3, 4천 원짜리가 4천 원짜리가 더블 이상 왔었죠. 이렇게 100% 아니면 3배 정도 왔죠. 저점 대비 3배 이상 왔잖아요. 5배, 6배 올랐네. 저점 대비 6배, 평균 가격 정도 대비해서는 한 3, 4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실적을 못 내주면 거의 항상 성장률 제자리 내려갑니다. 또 다시 재성장한다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빠진 상태, 모멘텀, 호재성 제로라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도 내년부터는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일단은 내가 샀을 때 워낙 고점에 샀기 때문에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또다시 실적이 아직 그렇게 급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그럼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단기적 수익을 보려면 그래서 목표가는 정확히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는 기법상으로 보면 9,670원, 9,600원 정도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보면 목표가는 12평선 존이니까 여기입니다. 8,700원. 자, 그래서 기법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장대 양봉 올라가니까 장대 양봉은 다음 달 잘 안 가죠. 그러면 다음 달에 안 간다는 얘기죠. 이달 중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달 중에 어디서 팔까요?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거래도 실렸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서 위로 바로 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팔아야 될까 보여집니다. 이미 오늘 8,700원 왔네요. 9,700원. 목표가 오늘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리 제가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내 가격이 중요한 게 올라올 때는 내가 손에 물린 상태 한 10% 내외 마이너스 30%대 갔다가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오면 그때부터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 매도 비중 줄일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정도 들어왔다 다시 지자로 내려가는 것도 많거든요. 종수용준. 그래서 지금 오늘 목표가인데 오늘은 보유를 했다가 내일 정도에 여기 가열권 양봉 치면서 가일권 들어가면 좀 더 있다가 평균적으로 9,600원 정도가 목표가인데요. 그 다음 9,600 1차 목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손절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지선이 안 되면 손절하면 되죠. 근데 이미 좀 꺾이고 있습니다. 좀 더 약세로 있다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22평선 정도 안 깨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2평 보겠습니다. 올라왔으니까 7,600원은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7,600원 손절가고요. 목표가 이달 중으로 이제 일단은 8,700원이 1차 목표가고요. 9,600원 2차 목표가입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펜트론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네요. 네. 단기간에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충분히 또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 8,700 그리고 9,600원 매수 가격 정도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자, 제발 손실 없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차트 보면서 창호 앵커는 이 종목을 지켜보셨다고 했는데 네. 차트 보면서 저는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종목을 설마 더 들고 가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더 들고 가도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수익권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보는 관심 정보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냥 반도체 우르르, 네. 2차 전지 우르르, 네. 제약바이 우르르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쓱쓱 넘기다 보면 유난히 이게 요즘에 뭐야? 시장이 안 좋은데 펜트로는 특별히 뉴스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급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봤던 종목이긴 합니다. 오늘 좀 궁금증이 풀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채팅창으로도 봐볼까요? 네. 강성님, 토마토 미모 대장은 당근 윤쟁 창호행이죠. 토마토 당근. 미모 대장. 저도 미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유나이티드 제약 그레이스님의 종목 진단이고요. 오징어 탕콩 핫스파이시마님께서는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셀트리온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맞아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개를 같이 보죠. 비교해서 좀 네. 보곤 하는데 셀트리온이 유독 상대적으로 요즘에 좀 못 갔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도대체 언제 가나 이런 궁금증 그렇죠. 분명히 있을 법합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선수가 딱 봤더니 2차전지 종목들이 맞습니다. 지금 다 플러스로 네. 돌렸습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간신히 돌린 정도가 아니라 탄력을 또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와. 코스닥도 양전환이 됐고요. 저희가 네. 코스닥 양전환 했을 때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을 시점이 0.1%대 정도의 반등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는 0.3% 가까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랭킹쇼 효과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촉이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또 보니까 윤재코가 평소에 채팅창을 많이 감독하고 있다는 걸 CCTV라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들 아시네요. 너무 그렇게 감독하지 마세요. 너무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들 긴장감이 좀 감돌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종목 진단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은 오늘 주제와도 딱 맞는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샤넬 구띠님의 싸넬 구띠죠. 싸넬 구띠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페론이고요. 6,0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손해가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샤페론이 5,340원까지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이 종목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 보시면요. 다 같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별화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샤페론 급등이 나오더라도 내일은 또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샤페론입니다. 이 종목 오늘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의외로 하시고 모양이 좋고요. 그다음에 재료도 계속 아직 노출이 이제 기술진 수출 계약 임박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포럼 같은 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아토피 관련 치료제 임상한 거 이제 기술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대형 제약사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 난 건 아닌데 협의하고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책이 어느 정도는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은 것을 어떤 정보나 여러 가지 좀 아는 분들은 미리 들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내가 잘 아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자분께 여기서 사신 거예요. 6,000원 정도에 샀으니까 손절선에 산 거예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종목은 깨지면 요대 손절했어야 되는 거죠. 23년도 4월 달에 3월에. 그런데 3월에 작년에 여기 바이오주가 작년 계속 내려왔다. 여러분도 꿈쩍꿈쩍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가을 이후부터 좀 좋아지면서 올해 급등했거든요. 그 대다수가 바이오주들은 대폭락한 상태에서 한 70% 빠진 상태에서 내용 있고 괜찮은 기업들
그런 신약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놓으면 그럼 2, 3년 기다리는데 생각해보니 기분 납니다. 그래서 늘 작년에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손절선이 아니니까 지금 10% 비중인데도 6,000원 사가지고 계속 1,000원대까지 갔을 때 저는 1,300원까지 갔죠. 만약에 매일 언제 오를까지 봤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까지 내려왔으면 그러면 1,000원대까지 왔으니까 여기 6,000원에 내가 10%를 샀으면 그때 오면 같은 금액을 사면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같은 수량을 사도 같은 수량을 여기 1,000조 샀다면 여기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락했을 때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면 시간은 걸리잖아요. 기술 수출하고 신약이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임상 진행 3상까지 끝나고 뭐 제품까지 나면 시간은 많은데 그래도 그 사이 기술 수출할 수 있으니까 기술 수출할 그 가능성이 일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대표이사도 뭐 언제 수출할지 몰라 계속 해보니까 그럼 그런 재료가 있으니까 이게 시가총액 500억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제약 바이오주는 내용을 좀 신약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있는 돈 투자하고 있고 중간에 망하지 않으면 시가총액 500억 정도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쌀 때 내가 투자해서 시가총액 500억 하면 5천억 기본 되니까 만약 어디 성공한다 이 가능성만 있어도 그러면 10배잖아요. 500억, 5천억. 5조 가면 100배잖아요. 그래서 HLB가 과거 2011년도, 12년도 제가 500억대 했었는데 그게 시가총액 막 8조가 수조가 하니까 엄청난 돈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이오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도 안 타고 그냥 왔으니까 지금은 5천원 왔습니다. 재료가 나오면 좀 더 기술 수출 하면 그때 한 번 더 뜨겠지만 일단은 지금부터는 만약에 내려가면 손절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어느 정도 내려면 다시 하더라도 지지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지지선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3,700원은 깨면 안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높은 건 22평선 정도는 평균적으로 깨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000원이니까 20% 정도 4,200원 정도 최하격은 4,000원 정도인데요. 거기서 깨지면 손절가 정하고 일단 산 매수가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상승한다면 평균적으로 여기 보면 6,000원 여기잖아요. 그럼 과거 요 거래된 거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 가격 정도 가면 보고 매도했다가 다시 좋다고 생각하면 내려오면 그때 사시더라도 반등 한번 좀 팔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샤페론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종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 아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3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참 대단하셨다. 이제는 수익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기를 기원을 해보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래도 매물대 구간을 거래량이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손절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다이어트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 이 얘기가 어느 순간 안 나오길래 오늘 다이어트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싶었는데 말이죠. 이거 이야기가 좀 잠깐 뜸해졌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서답게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네요. 아이고. 체중계 망가질까봐 체중을 안 재신대요.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네. 살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안 그래도 힘든데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경우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다. 그렇죠. 네. 이거 사실 전 국민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제 주변에 특히 그 남자 친구들의 경우에는 네. 나이가 조금씩 들을수록 거의 비만과 함께 가더라고요. 그래요? 거의 기본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배가 많이 점점 커지고 몸무게 이제 세 자릿수 친구들이 많아져요. 저는 주변에 세 자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진짜 비만 치료 관련된 것들이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절로 드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만 계속할 게 아니라 오늘 요 주제죠. 랭킹 5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되 네. 이 부위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위가 어디 있을까요? 자, 5가지 중에서
5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어디죠? 어딜까요? 허벅지가 허벅지. 8% 비중을 좀 차지를 했는데 네. 요새는 뭐 예전에 이게 좀 한참 된 얘기긴 하지만 가수 유희 씨가 아, 그때 허벅지가 꿀벅지. 탄탄하다라는 어. 걸로 인기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성분들 물어보면 허벅지가 튼튼한 거보다는 네. 얇아서 호리호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네. 튼튼한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게 지방으로 튼튼한 게 아니라 근육으로 튼튼해져. 단단하게.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튼튼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육이어야 튼튼해 아, 보이고 이 까다롭습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거죠. 창호 앵커님. 아니 이거 남녀 불문입니다. 네, 그럼- 상관이 없어요. 성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저 흥분했군요. 지금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창호 앵커님 잠깐 언제 가냐 이런 얘기가 올라올 것 같아서 아, 제가 맞아요. 딱 커트를 한 겁니다. 이야, 진짜 센스꾸러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5위 한번 공개해드렸으니까요. 잠시 오늘 관심 종목 리스트 이야기 좀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잔뜩 받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랭킹쇼에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두 MC와 함께하는 랭킹쇼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좀 차트를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모처럼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2%의 플러스 58,900원 선에 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31거래일 연속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됐던 가운데 오늘장에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다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빅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HBM 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게 된 삼성전자. 이에 따라서 주가도 경쟁력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낙관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운명, 주가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는 바닥을 9월 달에 찍고 나서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다만 121선에 대한 저항을 매일매일 느껴가고 있는데요. 내일 바로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장 하루 만에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시장 평균 전망치는 6조 7,640억 원 정도로 나오면서 2018년 3분기로 웃도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DS 부문, 메모리, 파운드리 등을 다루는 이 DS 사업 부문보다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블랙웰 울트라 쪽에 HBM3를 독점적으로 내년에 납품할 예정이어서 SK하이닉스의 진짜 호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주가 과연 19만 원 선, 20만 원 선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저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일단조가 오늘장에 14% 상승을 하면서 3,39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우리나라 정부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산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한일단조 오늘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YG 플러스입니다. 이틀 연속의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고점으로는 26%까지 올랐다가 현재 25%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한 신곡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인기라는 점, 오늘까지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지금 3연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20% 중반까지도 상승폭을 보여주니까요. 엄청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테마이자 종목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파트 전체 여러 차트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튜브 쪽에 뮤직비디오 공개 나흘 만에 8,200만 뷰 넘어서면서 1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파마가 오늘 주가 4% 후반까지 5%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만 테마이자 치매 테마에 속하는 이 종목 바닥권에서 최근 급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시도합니다. 연일 좀 음봉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달면서도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노엔텍이 이 시각에 7% 상승하면서 4,845원. 이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위고비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 하면 처방 안 받고 살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유통되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에 대해서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 온라인에서 좀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에 나설 정도로 엄청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가 상승 탄력 더해가는 재료가 되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오늘 주가 21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4%까지 하락하면서 14만 7,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던 기조에서 21선을 계속 지켜나가던 종목인데 오늘 일단 이 선에서 이탈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데요. 아랫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낙폭을 어느 정도는 줄이려는 시도고요. 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사상 최고치를 달려나가던 유리기판 또 동박 쪽의 종목인데요. 올해 들어서 연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1000%가 올랐었군요. 야, 근데 이거 여러분 연초에 저희 반도체 릴레이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이 종목 추천했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 1000% 수익률이 났다가 지금 하락폭이 이틀 연속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29.57% 급락이 나왔고요. 바로 21선 이탈하면서 오늘 추가 하락으로 12%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PCB 장비주고요. 이어서 모비데이즈 보겠습니다. 21%까지 급등하면서 2,86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코코다이브가 로제의 음반, 굿즈,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장중에 9%까지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하락했다가 27%까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윗꼬리를 약간 달고 있지만 크게 상승입니다. 지니뮤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관련주들 이 종목도 하락했다가 결국엔 또 플러스권으로 돌려놓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주 강세죠. 샤페론이 8%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퍼스텍이 오늘장에 9%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서 시험평가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내 실전 배치할 국산 자폭 드론이 수십 대 규모이고 앞으로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론의 숫자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드론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빨리 이쪽으로 병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퍼스텍은 국내 UAM 시장의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로 드론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진양제약입니다. 7% 플러스. 코콤이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검색이 또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5% 플러스. 오늘 IT주 저가 매수와 함께 이 종목도 빠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45,600원이고요. SG가 6% 위아래 꼬리를 단 이 양봉을 시초가 부근에서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SG에 대해서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최소 조 단위 수준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 여부에 따라서 또 전쟁 종식 시점이 앞당겨질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SG는 언젠가 진행될 650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실제로 매출 창출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아니라 트럼프 인베스팅까지 가능한 종목으로 꼽아보자면 SG를 볼 수 있다. SG 주목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주가는 최근에 바닥을 딛고 올라서려는 모습입니다. 스페코가 오늘장 차익 실현 매물로 7%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캠 어제 상장한 이후에 오늘장 하락입니다. 11%까지 조정이고요. 펜트론이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미국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T사와 미국 본사 구매팀의 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펜트론의 기술 설명을 이 T사 구매팀이 와서 듣고 첨단 검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고 앞으로 기술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중장기 파트너십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이 T사와의 연관성 주목되면서 펜트론의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 조정입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이 20%까지 급등하면서 오늘 이 종목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됐다라는 이슈를 소화하면서 주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도 여전히 종목별로는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주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주, 그리고 음원 엔터주, 단기적인 투자 매력은 어느 쪽일까요? 네, 간간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재건주 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뭐 연일 폭등 급등입니다. 오늘도 갑니다. 네, 자 엔터 음원주 이 두 가지를 붙였을 때 단기 투자 매력. 자 전문가님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고 리스크가 적은 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처럼 움직이더라도 시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음원주는 소형주나 대형주는 지금 매수 시점이고요. 강력히 가격이 좋은 상태입니다. 일단 먼저 가격이 좋으니까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리스크가 적은데 상승률도 아주 큽니다. 자, 모비데이즈 이제 3일째 급등 거래가 실리고 있는 상태고 과거에는 거래가 실리면서 갔다가 3일째 정도에 이렇게 엄봉을 주면서 못 갔거든요. 지금은 3일 연속 양봉이고요. 그 다음에 찌니뮤직도 보시면 지금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연속으로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대형주를 보면 블랙핑크의 로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좀 재계약도 하고 있으니까 거래도 많이 실리고 바닥권. 근데 한 전체 좀 길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보니까 주로 반타작 됐죠. 9만 원대에서 제가 여기서는 늘 팔려고 그랬는데 8만 원 항상 반타작되고 엔터주나 이런 컨텐츠 음악 컨텐츠 관련된 것은 성수기가 여름이잖아요. 행사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는 겨울 정도에 사서 여름에 팔아먹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 보세요. 전부 다 올라갈 때는 여름 정도입니다. 여름이고요. 내려 바닥 끝에는 항상 가을 겨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와 소형주 다 괜찮은 상태인데요. 완전히 바닥권이죠.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적자도 나도 흑자도 올해 흑자 전환했고, 모비데이즈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SG다. 그러면 급등하고 내려와서 반등하고 있는데 매물대가 여기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재건 관련된 것은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트럼프 이슈로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집권이 그래서 그걸 나오면 그때 보고 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매도가 안 나오고 있어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미 많이 반영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11월, 12월 달에는 관련주가 올라가면 뭐 인프라 관련주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나 관련된 엔터주로 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원과 엔터주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종목 진단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볼 종목은요. 오늘 세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 설란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농화성 볼까요? 매수 가격 26,6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혹시 단가를 좀 낮춰야 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이 좀 답답한 거죠. 부딪히고 이 좀처럼 뚫어내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설란님께서는 이거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빠져나가야 되나? 네. 아마 이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한농화성입니다. 26,600원에 15%인데 이 단가 여기 좀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농화성 뭐 전고체 대표주로서 이제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계면 합성제 관련된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지만 주가가 이제 올해 흑자가 상반기는 좀 58억 많이 났습니다. 나고 작년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흑적자 나다가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나는, 그 하악이 좋을 때는, 영업 21년도 최고일 때 180억 났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전고체 관련된 것은 관련된 매출이 본기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석으로 움직여서 그렇고요. 26,600원에 사시니까 최근 들어 박스권 상단에, 이제 산 겁니다. 그래서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비중이 15%인데 추가 매수 단가 낮추려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매해서는 단가가 낮아지지 않아요. 그냥 15%는 얼마 15% 적당히 샀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이걸로 15% 먹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15,000원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물 타면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항상 주식은 만약에 몰렸다 나는 단가 낮추겠다 빨리 낮추시면 안 되고 정말 악소리 날 때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낮추지만 그냥 보유했다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11월 중순부터 누가 되든 미국 대선에서 우상향이 시작될 걸로 보여서 그 사이에나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2차 전지 좀 악재다 그러면 빠진다면 그때 물 타시고요. 지금은 보유를 그냥 하셔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장기 투자로도 가능하니까요. 쭉 보유를 해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조금 답답함이 있더라도 보유 가능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도 이 부위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부위. 이게 뭐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반신밖에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네. 자, 그래요. 어딜 가리키는지 모르겠죠? 네. 자, 이 부위는 빠지지 않았으면은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어딘가요? 어딜까요? 4위는 바로 엉덩이. 엉덩이였습니다. 저는 사실 엉덩이가 상위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엉덩이는 남녀 불문 안 빠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전에 허벅지가 네. 바지 사이즈 때문에 걱정하신다는 분 많았잖아요. 사이즈 엉덩이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지 않으실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너무 꺼지지 않는 한 이게 너무 커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 맞아요. 그래요. 4위 엉덩이 오케이 납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지방 흡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고고익선 정도는 원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설문조사 대상하는 네. 분들이 고도비만이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수위는요, 얼굴 안 빠졌으면 좋겠다. 아까 얼굴 얘기 진짜 많이 나왔었죠? 지금도 채팅창에 1위는 얼굴이다라고 오.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안 빠졌으면 좋겠다. 이건 아마 특정 성별로 네.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남자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건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상하죠? 제가 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은 같이 진행하기 싫죠. 네. 그리고 없음도 있어요. 왜냐면 네. 그냥 다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금 1, 2, 3위는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순위 매기기가 쉽지는 어렵죠. 않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을지 잠시 뒤에 3위부터 더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한번 찾아볼까요? 유튜브에 아직도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약간 뜸해지긴 했나요? 네. 지금 갑자기 주제로 얘기가 많이 쏠리는 가운데 종목 진단 신청은 좀 뜸해졌습니다. 여러분,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도 남겨주시면 되겠고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진단 남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도 턴이 됐고 좀 기대감 갖게 됩니다. 이쯤에서 주미김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에이징랜드. 이거 진단 신청 진짜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맞습니다.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단가가 딱
애매한 부분에 걸쳐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요. 평당가가 33,000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더 지켜보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와, 이 바닥권에서 정말 답답하네요. 이거 맞아요. 몇 달째입니까?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 쭉 밀려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또다시 밀려 내려가고 네.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래도 뭐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뉴로모픽 테마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답답한 부근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권이 아니시라면 언제 정리할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에이징랜드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고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5일선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일선에 계속 밀렸죠. 계속 밀리다가 오늘 이제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상당히 지금 매수입을 지금 하고 있고, 내일 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이번 달 말이면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좀 많이 빠졌다 싶은 생각은 분명히 들죠. 그러면서 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들이 바닥 잡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도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는 또 이제 많이 빠지다 오늘 이제 반등들이 다들 나오고 있는데 바닥권인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소부장들이 이제 실적 발표들을 좀 해야 되겠죠.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부터 실적이 잘 나온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들 사이에는 조금 이제 이격이 좀 있을 걸로는 좀 봅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그렇게 뭐 썩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은 아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작년에 비해 뭐 이제 적자 전환을 했으니까 올해. 근데 이제 제일 부각되는 거는 엊그저께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TSMC의 유일한 협력사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너무 뭐 잘 되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슈퍼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큰 슈퍼을이 엔비디아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슈퍼을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뭐 그 독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그 회사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엔비디아와 관련된 어떤 그 얘기는 꾸준히 있었지만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좀 한참 동안 좀 바닥을 횡보를 하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부터 상한가를 한방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번 꿈틀대긴 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그렇듯이 이 회사도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이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좋을 거는 거의 분명하고 주가는 바닥권이고 그리고 TSMC는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도 이 부분이 좀 바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은 좀 나오겠다 싶고요. 단지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심리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PER 보니까 뭐 60배가 넘어요. 예, 그렇다면 이 회사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작년에 이제 750억 정도 했는데 잘 나올 때 과연 그것보다 더 잘 나올까에 대한 어떤 것들은 확인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회사 주가가 바닥권인 건 분명하지만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4만 원을 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근까지의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상한가도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상한가 다음 날의 시가가 얼마냐면은 35,750원입니다. 그 정도 부근, 35,700원 부근이 지금은 저항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그렇게 막 메인스트림에서 엄청나게
막 그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TSMC와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좀 변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35,7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는 가능합니다. 네, 참 답답한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3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대감을 정말 많이 갖고 갔던 섹터이기도 한데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면서 이 종목은 더욱더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가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봄직하긴 하지만 35,700원 부근에서는 매도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을 하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5장도 아니죠. 쪽. 조금 전부터 맞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확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붙어서 그런지 이 타이밍에 반도체 종목 진단 요청이 진짜 많이 많이 들어오네요. 올라오죠.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또 2차 전지로 코스모화학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 가운데 또 LG생활건강과 HDC 현대산업개발까지도 종목 진단 다양하게 모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서 슈팅스타님 오늘 같은 날 손가락 테이프 뜯어야 이게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손가락 뭐죠? 테이프를 다 붙여놓고 매수도 못하게, 매도도 못하게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내 손을 막아두고 있다가 네. 이게 타이밍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봐야 네. 여러분이 다 참고가 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야, 이거 진짜 그래요. 궁금하죠? 다 봐야겠죠? 네. 오늘도 채팅창에 이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날마다 적자님이신데요. 적자가 흑자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제약바이오가 다 가는데 셀트리온만 빠진다는 얘기죠. 셀트리온입니다. 매수 가격 20만 6천 원이고요. 18% 가지고 계십니다. 자, 셀트리온 뭐 20만 원 이 근처에서 올해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8만 원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요즘에는 한 20만 원 안팎으로 계속 횡보거든요.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황제주 안착했고 네. 목표가 상향 레포트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진짜 마음이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셀트리온도 네. 이제 갈 때가 된 건 아닌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슬슬 움직일 타이밍은 안 됐습니까? 예, 셀트리온은 틀림없이 움직일 종목으로 봐요. 21만 원 위쪽으로는 다시 또 움직일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뭐 이제 컨센이 영업이익 2,200억 정도인데 지금 그것보다 살짝 조금 영업이익이 하회할 걸로 봅니다. 1,9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그 기대치 못 미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 특히 이제 그 램시마이스시 매출 성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 또 뭐 그 진펜트라 그 처방 실적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또 올라갈 거라는 부분들 또 의료보험 쪽에서 이제 커버가 미국 쪽에서도 이제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그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당연히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18% 매수하셨다면은 조금 이제 매수 방법이 조금 이제 좀 아쉽긴 하죠.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좀 많이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빠질 때 좀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죠. 뭐 셀트리온은 1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 노이즈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근데 다시 또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종목이고요. 내년까지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어쩌면 24만 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그 실적 시즌 동안에 안 움직일 테니까 시간을 좀 보내시고요. 18%시면은 사실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들고 계시고 내년도 한 상반기 때까지 기다리시면
저는 셀트리온 한 27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니까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번 좀 중기 보유하시는 형태로 들고 가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살펴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반드시 위로 갈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바이오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이 부위만큼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5위는 허벅지, 4위는 엉덩이, 이제 3위는 어디일까요? 자, 챙겨 어딥니까? 얼굴. 얼굴. 우와, 아니 지금 채팅창에는 분명히 얼굴이 압도적으로 의견이 맞아요. 많았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얼굴은 확실히 생각이 좀 달라요. 네. 이 얼굴에 대해서는 얼굴 제발 먼저 빠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얼굴 빠져파가 있고. 저 빠져파. 저도 빠져파거든요. 네. 얼굴 지켜파가 있어요. 저희 옆에 미란 앵커님도 같이 손드셨죠? 근데 지켜파도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 너무 의견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파인 분들이 이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위 이렇게 얼굴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 2위의 대결은 없거나 가슴을 지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 이거 언뜻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말이죠. 각각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쏠렸을 것 같고 네.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쏠렸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그러면 있죠. 이 설문 대상 중에 어느 성별이 더 많았느냐가 결국은 결정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말이죠. 그거는 몰라요. 알 수는 없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또 해야 될 게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간, 1시간 동안에 또 관심 종목들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랭킹쇼 출발할 때와 지금 현재 구간의 양대 증시의 흐름이 좀 달라져 있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조금씩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관심 종목 리스트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정말 매일매일 시시각각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2600포인트 현재 코스피가 회복을 하면서 1% 넘는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740선으로 0.4%,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시각에 3%까지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59,500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6만 전자 그리 멀지 않았는데요. YG 플러스가 23%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묶어서 모비데이즈까지 봐야 되죠. 로제 아파트 관련주 이 종목도 19%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마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전 거래일에 8%의 상승, 오늘장 16%까지 오름세 뛰고 있죠. 바로 어제 2시 구간의 질문이 엔터 콘텐츠주 바닥 탈피 연말까지 가능한가 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확산되면서 오늘은 특히 뭐 뉴나 코퍼스 코리아 이쪽보다도 사마 네트워크스 쪽에 매기가 몰리면서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7%까지 끌어올렸다가 현재 15%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일 단조 이런 방산 관련주 계속 가고 있고요. 퍼스텍도 10위권에 놓여 있죠. 드론, 방산 관련주, 그리고 네오스엠 올라와 있습니다. 1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오스엠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의 CXL 양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죠. HBM을 넘어서 CXL로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대안으로 CXL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 테마가 움직이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쪽인데 오늘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네오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콤이 11% 역시 드론 관련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정말 이게 음봉이 지금 연일 나오면서 반등다운 반등 없이 쭉 빠졌죠. 이게 로보택시 이슈 나온 이후였습니다. 계속 빠졌었는데 오늘장에 5%까지 상승을 하면서 40만 500원. 오늘 밤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처셀이 25% 상승입니다. 유한양행도 검색이 계속되고 있고요. 나무기술이 10% 가까이까지 현재 상승하면서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이슈네요. 엊그제 슈퍼마이크로와 협업해서 새로운 엣지 AI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슈퍼마이크로는 글로벌 서버 제조사입니다. 나무기술이 이러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한 차례 주목을 받았고 어제는 하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줍니다. 샤페로는 9.8%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성 크린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더니 현재 1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E&A 초순수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8월 중순 넘어서면서 수주 낭보가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이슈가 부각됐던 종목입니다. 한성 크린텍이고요. 나노엔텍 5% 플러스 이수페타시스 상승 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1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펜트론이 16%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은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아파트 관련주 가운데서 약세 움직임 보여주네요. 이 종목은 2%의 하락. 드리머스 컴퍼니가 1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드리머스 컴퍼니 음원 쪽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음원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은 안 움직이다가 오늘 후발주자로 급등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쭉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IT 두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네오셈, 저가 매수 가능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1시간 동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분위기를 살펴보고 오니까 확실히 시장이 달라져 있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에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하반기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냐, 네오셈이냐,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갖고 가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세 가능한 종목은 어느 쪽인지 혹시라도 두 종목 다 괜찮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두 종목 다 저가는 아니에요. 매수를 한다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짧게 보면 저가인 듯 싶지만은 길게 놓고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다 그래도 저가는 아니에요. 저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빠지느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신고가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두 종목 다 신고가는 좀 힘들다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또 반등이 나오니까 굉장히들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뭔가 좀 엄청나게 또 상승이 시작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이제 반등 나오는 부분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이제 바닥은 잡았다.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드리면 제가 바닥은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닥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그럼 바닥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수페타시스건 네오셈이건 또는 이제 뭐 다른 반도체 종목이건 간에 어깨 정도까지의 반등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로 본다면은 이번에 고점이 59,700원인데 어깨 가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면 한 55,000원? 그 정도가 이제 어깨 가격으로 보고요. 그리고 네오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오셈의 어깨 가격이라고 하면은 15,000원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로 본다면은 지금 뭐 상승폭이 한 30% 정도 여력이 있다 보고 많이 간다면 이수페타시스 정도 또 한 20% 정도로 보니까 상승폭만으로 본다면은 뭐 네오셈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어느 종목이 더 낫냐 이것을 따진다면은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CXL이 더 좋냐 아니면은 엔비디아 납품하는 그 MLB 납품하는 그 모멘텀이 더 좋냐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은 판단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수베타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더 이어갈 걸로 볼 수 있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등이 이제 바닥 반등이 나온다면은 CXL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오셈도 반등이 나올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위쪽으로 좀 상방으로 룸이 좀 더 있는 쪽은 네오셈 같습니다. 예, 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반도체 그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쉬고 있는 반도체들 반등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또 뭐 신고가를 또 낼 거다 이런 기대도 지금으로서는 조금 좀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의 비교를 한번 받아봤는데 저가 매수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가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은 짚어주셨거든요. 하지만 이 두 종목 자체를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사인이 나왔고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종목은 네오셈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모든 상담 내용들 아울러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귀숙님께서 오늘은 조금 늦게 오셨는데 네. 결국 또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지금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도람님, 윤행 팬클럽 하나 만들까요? 도람뷰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울릉도 타코야키님도 오셨군요. 윤재님, 고등학교에서 잘 나갔었나요? 그럼요. 일진이었어요? 일진은 아니었어요. 좀 맨날 무서워서.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학교폭력 얘기 나오면 방송과 퇴출입니다. 학교 폭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학교 폭력을 당할까봐 뒷문으로 늘 좀 돌아다녔던 제가 또 인천이어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본인이 일진은 아니시고 네. 일진을 바라보는 피해 사람이었군요. 다니는, 피해 그렇구나. 다니는,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고 예. 밑을 내려다보고. 네. 왜냐면 웃기만 해도 웃는 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선배님들 중에서. 무서운 학교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교 폭력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걸로 볼까요? 빵빠레님의 종목이고요. 네. 마녀공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네, 22,200원의 비중이 30% 상담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평단가랑 지금 현재 구간에 좀 단가가 비슷한데 이 종목 저도 좀 차트 보면서 놀랬던 게 화장품 종목들 정말 상반기에 잘 갔잖아요. 그런데 네. 꽤나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거의 저점 부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평단가를 보면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이제 연말에 소비 시즌 대규모로 열리잖아요. 맞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아니면 성탄절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떤 흐름인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녀공장입니다. 화장품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많은 화장품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진출을 한 그 좀 소형 화장품들, 예전에 이제 뭐 아모레라든가 이런 대형 쪽 말고 이런 마녀 공장처럼 이런 이제 종목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들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하반기 때,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보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58% 잘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 때도 그렇게 잘 나올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의문, 이런 물음표가 좀 찍히면서 좀 빠졌는데 마녀공장도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녀공장의 특징을 보면은 화장품주들이 상반기 때 올랐을 적에 이 종목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 다른 화장품들이 오른 거에 비하면은 사실 뭐 그 실리콘투 뭐 대장주 오른 거에 비하면은 정말 얼마 못 오르고 나서 바로 물량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화장품 그 중소형 화장품 섹터 중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붙지 않는 변방 섹터로 좀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변방 섹터에는
똑같은 그 실적을 낸다 할지라도 시장에 자금이 좀 제한되면서 이쪽으로는 좀 자금이 좀 안 오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 때도 실적이 이제 코스트코에도 입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소비 시즌이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21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의 반등을 보시고, 기다려볼 수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본전가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한 15% 정도만 하시고요. 가령 이 종목 그 15% 정도는 그 본전가에서 팔아준 다음에 한 15% 정도는 조금 더 그 중심에 있는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 화장품주를 하시겠다면 그런 종목으로 선별을 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가에서는 절반 매도 그리고 목표가는 121선 22,700원 되겠네요.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녀공장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상반기 때 정말 좋았던 화장품 종목인데 고점 부근까지 바라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그래요. 그 일진설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던졌는데 이게 점점 해소가 되기는커녕 짙어지고 있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유재가? 저는 여기에 할 말이 없어요. 토마토는 학교 폭력에서 좀 자유로운 건 아닙니까? 자유롭죠? 네, 그래요. 저는 이거에 완전 루머니까요. 네, 루머를 진지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윤재근 비타민이에요. 아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에이, 일질 안 껴줘요. 나 200원만. 그리고 이게 농담 삼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상현님, 저는 3전 오늘 아침에 다 봤는데, 우와! 신저가를 기록할 때, 이런 게 진짜 진정한 용기와 배짱이 아닐까 네. 싶어요. 지금 봐서는 잘한 것 같은데 하면서 뒤에 음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확 뚫려나가는 단계는 아니니까 잘 산 게 맞는 건지 약간 물음표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란표님, 윤디행 지켜!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네. 아마도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유튜브 진이룬님의 종목으로 볼게요. 자, 코스모화학입니다. 아니, 오늘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가 맞아요. 있나요? 오전만 해도요, 2차 전지 종목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 와, 이거 아직도 뜨뜻미지근하구나.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 말이죠. 오후장 들어와서는 일제히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살을 붙여가는 모습. 코스모화학도 지금 5% 넘게 상승 중이죠. 자, 매수 가격이 26,600원이고요. 비중이 많습니다. 물 타다가 비중이 계속 늘었다고요? 50%입니다. 이거 매수 가격의 부담이 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었죠. 좋다 말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금 저 매수 가격까지 향해 볼 수 있을지, 더 높이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모 화학입니다. 얼마 전에 매수가 거의 다 왔다가 요즘에 뭐 2차 전지 다 밀렸잖아요.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일제히 강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더 다지고 올라가 주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요즘에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 시즌이고, 그럼 실적 시즌 때문에 불리할 거고, 실적들은 다들 안 나오니까,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그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해가지고 2차 전지주들이 안 좋을 거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최소,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안 좋을 거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를 바라본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이다.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은 내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개선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올해 그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빠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재활용 쪽을 보게 되면은 재활용 관련주들의 탄력은 사실 다른 쪽의 장비주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소재 쪽의 유력한 종목들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 지금 들고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은 지금 뭐 내가 시간을 좀 드리겠다 싶으면은 코스모화학 같은 그 배터리 재활용 쪽도 충분히 들고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비중을 보니까 뭐 물타기 하시다가 50%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예, 그럼 뭐 팔지도 못하시겠네요. 그럼 뭐 그냥 들고 계십시오. 들고 계시면은 뭐 본연가까지는 뭐 충분히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본연가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본연가 오면은 비중을 확 줄이세요. 한 15%에서 20%만 남기시고 비중을 확 줄이고 현금 생기는 걸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더 탄력 있는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저는 이제 중기 투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일단 뭐 481선이 지금 35,0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35,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본연가 부근에서 비중 확 절반 이상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이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움직임의 전망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셨고요. 코스모화학 일단 중기적으로 좀 길게 좀 보신다면 3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매수가 정도 되면 비중은 절반 정도 줄여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 관리 꼭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코스모화학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채팅창 분위기 한번 쓱 보고 오니까요. 네. 삼성전자를 저점 매수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잘하셨다고 네.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진단이 들어오고 있는데 더 못 도와드려서 그게 네. 좀 아쉽습니다. 내일도 계속 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종목 진단은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서 기회를 얻어가시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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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쇼 주제죠. 다이어트 특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했을 때 여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여긴 지켜 네. 특집입니다. 그런데 1위, 2위 후보가 둘 중 하나가 지킬 곳이 없다. 다 빠졌으면 좋겠다. 빠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과연 가슴은 지켜 파와 다 빠져라 파 누가 이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딜까요? 자, 1위는 바로 네. 맞습니다. 우와, 거의 비등비등했어. 네, 비슷하게 33%, 32%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굴에 투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닌 척 하시면서 지금 채팅창에 가슴 지켜 다 얘기해 주고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표 결과는 네. 얼굴이 36%, 가슴 지켜가 34%였고요.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가 없다가 없다. 꼴등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냥 다 빠졌으면 좋겠어요가 2위를 기록했고요. 네. 1위는 가슴은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재미난 랭킹 하나 알아봤고요. 네.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번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다이어트 걱정 없이 쭉쭉쭉쭉 좀 살이 찌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좀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와. 코스닥이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 랭킹쇼 효과 제대로 받아가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